이 휴가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도 자기 휴가 반납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참나 11일 동안 그 샌프란시스코, 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그리고 브라질은 국빈 방문, 그 다른 나라도 큰 일정 없이 뭐 교민 간담회, 그런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이번에 휴가를 반납할 테니 여러분은 휴가 가라,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재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해서 사관학교 통합을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지금 군이 들고 일어납니다. 군이. 현역에 있는 군인들은 할 수가 없죠. 오늘도 뭐 중장, 대장 진급자들한테 그 임명장을 주고 뭐 했다고 또 보도에 나오고, 이재명이 현역 그 중장, 대장들에게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다고는 보도가 있던데, 그 현역들은 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오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장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죠.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 거의 전부 다 역대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연로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 빼고 거의 답니다. 역대 지금 생존에 있는 육해 공군 참모총장 46명. 46명, 별이 몇 개입니까? 14개씩이면. 46명이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 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단체로 입장문을 낸 것은 우리 군이 창군된 이래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보수가 아무리 그동안 의기소침해 있어도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파가 지금까지 다 쌓아온 그런 것을 그냥 완전히 다 허물고, 이것뿐이 아니죠.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을 손대고 있으니까, 내란몰이를 하면서 손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란몰이 하는 목적이 나라 잘 되자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자기 재판 받지 않으려고 하고 정권 유지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창군 이래 처음인데, 이 입장문에는 자, 육군 참모총장 출신 18명, 뭐 이름 다 기억났을 겁니다. 이종구, 김동진, 한민구 18명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 13명,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13명, 또 공군 참모총장 출신 15명, 정경도 전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 이거는 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현역 군인들도 완전히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죠. 어떤 때는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 무슨 수도 방위사령 소방사 그 대령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그 훈장을 주고 이재명이 가서 막 잘했어 격려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2차 특검에서 아니야 저 초기에 12.3 그게 가담했어 하고 막 입건을 하고, 각종군도 그런 케이스죠. 이러니 군이 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앞으로 새로 우리 군을 바쳐나갈 육군사관학교를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보수 우파들이 당연히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이 쿠데타 발언, 이것은 내란몰이를 하느라고 국방까지 지금 허물고 있느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통 보수 진영이 총결집을 하는
가뜩이나 이제 부글부글 하던 차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거기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보수총 결집을 이렇게 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장동혁 그 대표가 지금 큰 역할을 이제 자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그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이재명은 만악의 근원이다. 악의 축이다.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재명 정권 쪽에서. 만병의 만악의 근원이다. 지옥을 만들었다. 부동산 지옥. 주범은 이재명이다. 이게 그 최근에 장동현 대표의 말이 너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좌파에서는 당연히 막 그렇게 하지만, 오죽하면 당 대표가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언론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니까 바로 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말을 아주 세게 해서 본질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계 휴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 다 휴가를 갈 텐데, 장동현 대표는 휴가 반납,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대여 투쟁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저 자주 보실 겁니다. 올림픽 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TF 회의, 그 TF 회의나 뭐 최고위원 회의 계속 본인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서고 있고,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서범수, 진종호, 돌려차기, 그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망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취임 1년을 이제 맞게 되면은 혁신안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8월 26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입니다. 작년에 김문수 전 장관하고 경선을 해서 이겼죠. 그때가 8월 26일이고 그 1주년이 되는데, 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나서 원래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바로 제일 처음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나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2년 못 채웠죠. 그 여러 가지 추문 때문에 징계당했죠. 그래서 14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나마 이게 최장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이 9개월 했고 한동훈이 5개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장동혁 대표인데, 지금 이제 곧 8월 26일 되면은 한 20일 있으면 1주년이 되는 거죠. 1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준석의 기록을 갈아채워서 내년까지 쭉 가거나 아니면은 내년 그 상반기쯤에 사퇴를 해서 다시 당권에 재도전을 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공천권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짜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그 장동혁 대표 개인의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큰 거 한 방 내놓는다 하는데, 저도 이런저런 그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구체화가 되면은 아마 직접 발표를 할 겁니다. 당 혁신안 발표가 지금 임박했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당 사무처가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제출을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핵심 참모들하고 최종 조율을 하고 이제 그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지금 들리는 그 이야기는 가장 이제 중심은 당원 중심.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이 당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민주당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뭐 심지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도 당원들을 참여를 시키고 막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국민의힘 모델로 새로운 당원 중심의
당무 운영 방안을 그때 이제 8월 말에 발표를 한다는 거죠.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 당원 중심 정당인데 그 당원 의견을 그러니까 핵심 사안을 결정을 할 때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그 통로를 확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창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령 지금 보면은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 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막 공개 회의에서 막 떠들면은 이게 그 기사로 뭐 데스크필되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아닌데 특정 계파 가령 우재준 같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우재준이 최고위원회의 하면은 거기에서 막 한동훈을 그 대리인처럼 나와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논쟁으로 막 번지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은 당원 중심이 정착이 되면은 그런 것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 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당심을 당원들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내놓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중심 당무 운영이 되는데 이제 당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독선적인 당무 운영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그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도 여기서 또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겁니다. 공천제도도 완전 이게 완전 상향식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마다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과 관련한 또 좀 이 당이 변하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당명 개정 이야기가 있었죠. 당명 개정을 이제 밀어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막바지 지금 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가장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난제가 바로 비당권파들의 막 활개를 치는 거였죠. 그런데 어제도 잠깐 소개드렸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오늘 기사 내용만 기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사되기도 합니다.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멱살에 돌려차기까지 장동혁 퇴진은커녕 자멸하는 야당 새심파. 어제도 제가 그 기사 내용을 하나 언론 기사를 보여드렸죠. 자칭 새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멱살 잡이를 하지 않나. 저 권영전 의원 사진이죠. 정점수 원내대표 상임위 배정에 불만 품고 멱살 잡이를 하지 않나. 또 한동훈이 하는 그 토론회에 가서 그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 여성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기키덕거리면서 한번 돌려차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런 서범수하고 진종호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여론의 비판을 받아서 자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태로는 이제 쑥 들어갔고 한동훈 복당론도 수면 밑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 진종호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개시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윤리위 안에서 또 2명이 사퇴하고 좀 이런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죠. 본질 윤리위 7명 중에서 2명 사퇴했으면 5명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윤리위에서 내분이 있다고 또 언론에서 일부 계속 장동혁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 언론에서 막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윤리위 문제가 본질은 아니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2명 사퇴를 했으면 지난번에도 2명 사퇴해서 2명 보충을 했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선봉에 서서 지금 그 위기가 닥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징계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